자, 여러분, 이번에 풀어보실 문제는 21년 기출 경희대 13번입니다. 자, 지문은 길지 않고요. 문제도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문제, not infer, 추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추론되지 않는다는 건 내용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추론 문제와 내용일치 문제는 같은 문제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일치를 묻는다는 건 지문의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문의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일치나 또는 추론 문제에서는 지문의 대조구조, 부정어에 신경 쓰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문은 여러분, 글의 입체감을 만들려면 대조를 사용해요.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내용일치의 포인트는 부정어예요. 따라서 지문에 부정어가 없는지 또는 보기항에 부정어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문이 부정어와 대조를 중심으로 읽으면 이해가 빨리 되는 지문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보기항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보기 보시면 우리 글의 소재가 미국의 소설, 또 영국의 소설, 이 소재임을 알 수 있고요. 영국과 미국의 소설의 특징을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기항에 보시면 부정어가 눈에 띕니다. 4번에 영국 소설은 never, 결코. 여러분, 내용일치나 추론 문제에서 이렇게 100% 부정어는 항상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보통 저희가 지문에서 읽는 내용들은 100%를 단언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100%로 또는 0%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 전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은 한번 꼭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5번에 보시면 seldom, 거의 뭐뭐하지 않다, 얘도 부정어죠. 이렇게 해서 특히 4번과 5번에 있는 부정어의 근거를 확인하는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글의 소재가 미국과 영국 소설이다. 주제가 뭔지만 확인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문장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고 영국은 powerhouse 이 단어 아셔야 됩니다. 발전소라는 뜻에서 온 단어이고요. 힘이 센 사람 또는 힘이 있는 존재를 파워하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문맥상 아동 문학의 일종의 분산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소재가 영국의 아동문학 소설이라는 건 분명하죠. 뒤에 예시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소설들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영국의 아동문학 소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판타지라고 합니다. 그럼 판타지라는 말은 not real,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마법의 세계라는 거고 상상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영국 소설의 특징은 판타지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Meanwhile,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지문의 구조가 대조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죠. 그래서 그 다음은 미국 소설의 특징을 대조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선 말이죠. 이런 아동문학의 중요한 역할은 사실 much less magic, 마법과는 영국에 비해서 훨씬 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강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판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법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국 소설의 특징 판타지와 미국 소설의 특징 less in magic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읽어주시면 이 지문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뒤에 예시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러한 미국의 아동 문학 소설들은 모두 다 무엇으로 유명하다? Realistic portrait of day-to-day life. 여기가 바로 less in magic과 같은 말이죠. 현실적이야, 일상적이야. 자,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뒷문장 읽어보도록 할까요? 반면에 영국의 아이들은 그럼 다시 영국 소설의 특징, 판타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영국 아이들이 어디에 여러분 hearth라는 표현은 난로예요. 그래서 주방의 난로가에 앉아서 magic swords and talking bears. 여러분 이게 바로 마법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시죠.
이렇게 판타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 그 반면에 미국의 아이들은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자, 우리가 영국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영국의 특징, 판타지의 세계야. 반면에 미국의 아동들은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무엇을 듣는다? 바로 도덕적 교훈, 무엇에 관련된 이 세계와 관련된 도덕이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현실 세계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삶이라는 게 매우 힘들고 그 다음에 수능, 복종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높이 평가받는 그런 세계의 도덕적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란다. 다 한마디로 묶어서 판타지나 마법이나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현실의 세계를 다룬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타지, 그 다음에 much and less 이 두 가지 대조 키워드를 다양한 표현들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문장은 같은 얘기라 더 읽지 않을게요. 문제 맞춰보도록 합시다. 1번에 보시면 미국의 소설은 be based on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그러한 도덕에 기초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읽었던 moral message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도덕이야? 기독교적인 가치에 기반한 도덕이겠죠. 이렇게 하셔서 근면할 것, 사람을 속이지 말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도덕을 다루는 글들을 읽으면 잘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도덕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내용은 미국 소설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역시 미국 소설에 대한 얘기고요. 미국 소설은 무엇을 가르친다? hardship. 인생의 그런 고난을 견디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마법의 세계, 상상의 세계,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현실을 맞닥뜨려서 견디고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어디를 패러프레이징한 걸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moral message, 어떤 세계에 대한 인생이라는 게 힘들고 극복을 위해서는 복종이 필요하며 기독교적인 가치를 수호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 이게 모두 다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적인 교훈을 주는 미국 소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Hardship of Life, 미국 소설의 특징이고요. 3번을 보시면 영국 소설은 이제 반대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한다. 영국 소설의 특징이 magic을 다룬다는 거죠. Not exist. 실제 현실에는 없는 것.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앞에 나와 있는 판타지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맞습니다. 4번에 보시면 영국 소설은 never, 판타지를 다루는 건 맞는데 결코 현실적인 캐릭터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4번 같은 것이 일종의 비약이죠. 4번 주의하셔야 돼요. 영국 소설은 모두가 다 판타지야. 내용이 판타지라는 겁니다. 인물들이 모두 다, 캐릭터가 모두 다 가상의 상상 속의 비현실적인 캐릭터라는 뜻이 아니라 내용과 주제가 판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캐릭터는 여기서 인물이죠. 현실적인 인물이 never,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에 보시면 미국의 소설은 미국 소설의 특징이 현실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을 담고 있고 기독교적이야.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미국 소설은 모모하지 않는다. 셀덤은 거의 모모하지 않는다. 나세미와도 같아요. have a live with 무엇과 관련이 거의 없다. pagan book lore 여러분 pagan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무엇과 반대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크리스천과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반대말을 이교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교도의 민담이나 설화와 관련이 없다. 지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문에 보면 미국의 소설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교도적 요소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면 이교도적인 민담과 관련 있는 소설은 미국 소설이 아니라 영국 소설이죠. 왜? 판타지의 세계를 다루고 아까 읽었던
이런 마법의 검과 말하는 곰, 불을 뿜는 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교도의 민담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4번 미국의 소설은 이교도적인 민담, 용이나 곰이나 또는 매직 같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은 너무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 각각의 소설의 특징이 5가지나 되다니 이렇게 복잡하게 읽지 마시고요. 미국 소설은 현실적이고 기독교적이야. 영국 소설은 상상의 세계를 다루는 이교도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이렇게 대조로 이해하시면 기억할 건 2가지뿐이에요. 자, 이 지문 다 끝냈고요. 여러분이 이 지문 읽으시면서 한 번 더 내용 추론의 요령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내용 추론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들을 대조 구조 안에 묶어서 상반된 2가지 정보만 뚜렷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정어가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비약을 주의한다. 100%를 단언하는 부사 표현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never나 always 같은 표현들이 바로 100%를 단언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